안녕하세요. 주식연구소 송지호입니다. 네, 여러분들 반갑고요. 또 이렇게 늦은 저녁 시간 또 교육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15번째 시간으로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추세선으로 매매급소 포착이 두 번째 시간이고요. 네, 전체 이동평균선을 보면서 우리가 추세에 대해서도 이제 우리가 매매했는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추세선으로 직접 그려서 우리가 그 자리를 보고 또 매수하고 매도하는 그런 매매 급소를 포착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은 이제 종목 중심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시장 점검하고요. 이제 다음 주에 이제 큰 이벤트들이 많이 있죠. 근데 그런 이벤트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어떤 그런 우리가 효과가 있는지 또 그리고 어떤 흐름을 가는지 한번 예상해 보는 시간을 갖고요. 전체적으로 그거 예상하면서 우리가 전략을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지수로 본다면 이제 여러분들 보셨던 것처럼 이제 상반기는 시장은 좀 보릿고개를 통과 과정에 있었죠. 전체적으로 이제 뭐 바이오 종목도 가고 그랬지만 이제 바이오 종목들이 한번 꺾이면서 뭐 시장에 한번 충격을 주는 모습이었고요. 네, 거의 이제 그 이후에 이제 경협주들이 좀 올라가면서 상당히 이제 수급이 많이 쏠림 현상을 갖는데요. 좀 이제 큰 시장을 봤을 때는 일단은 이제 상반기 이제 보릿고개를 이제 통과하는 과정, 이제 8부 능선을 넘어가고 있는 이제 그런 구간에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이렇게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주요 이벤트들 많죠. 근데 그런 이제 뭐 북미 회담도 있고 또 미국의 금리 인상 이슈도 있고 또 옵션 만기일도 있고 또 그리고 이제 무역 전쟁 관련해서 갈등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봤을 때는 이제 그런 변동성이 있겠지만 주가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지만은 이제 하반기에 어떤 이제 대반전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그런 대반전을 또 준비하는 포트폴리오를 또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매수기회로 활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주요 이벤트가 있을 때는 이제 거기 있으면 이제 하반기에 넘어갈 텐데요. 그때 하반기 시장을 또 준비하는 좋은 저가 매수기회로 우리가 활용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걸 한번 우리가 전략을 세워보고요. 여러분 아신 것처럼 다음 주에는 이제 한국 시간으로 13일하고 14일에서 14일날 새벽에 이제 미국 통화정책회의 이제 6월 금리 인상 결과가 나오고요. 거의 이제 금리 인상은 이제 기정상실화 되어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올해 3회 금리 인상할지 그 이상 할지에 대해서 그 이상 할지에 대해서 이제 그런 코멘트가 나오는데 그런 부분이 이제 시장에서 주목받을 수 있는 그런 이슈가 되겠고요. 싱가포르에서 12일 날 오전 10시에 이제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비밀리에 지금 있는데 뭐 남측에서도 참가할 수 있다는 뭐 그런 이야기도 나오긴 하는데 일단은 이제 북미 정상회담이 잡혀 있고요. 14일 날 목요일 날 이제 선물 옵션 이제 동시 만기일 이런 부분이 이제 시장에 좀 이벤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2 통화 정책 회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중국에 지금 500억 달러 관세 부과를 하겠다고 실시하겠다는 날짜가 이제 15일입니다. 이제 이런 부분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관세 부과를 할지에 대해서 우리가 시장에서는 이제 눈여겨 보겠죠. 이런 부분은 이제 변동성을 줄 수 있지만은 자 우리가 그런 부분은 한번 하나씩 체크해 보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6월 FOMC 통화정책회의, 미국 이제 FOMC 통화정책 회의를 하는데요. 이때 일단 이제 시카고 이제 선물 거래소 쪽에서 본다면 6월 FOMC 금리 인상 확률은 이제 거의 93% 정도 되고요. 거의 이제 100% 이제 금리 인상 안 하게 되면 좀 시장을 의심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일단은 이제 93% 금리 인상할 거라고 예측하고 있고요. 일단 이제 이렇게 기정사실화 있는 상태에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연내 금리 인상 횟수가 이제 변화되느냐 안 되느냐가 이제 중요한 집중 그런 전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3회 작년 12월에 이제 올해 3회 정도 할 거라고
예견해 온 상태인데요. 현재 지금까지 뭐 5월달 뭐 FOMC 회의를 통해서 보던 것처럼 이제 물가가 상승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용인하겠다고 지금 일단 이제 나와 있는 상태죠. 네. 보통 이제 물가 전망치 목표치가 2%인데 지난달에 이제 유가가 올라가면서 2.2%까지 한번 갔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 유가 관련해서 많이 적용되다 보니까 이런 특징적으로 이제 이런 형상을 보였는데 일단은 일정 기간은 이런 부분은 미 연준에서 용인하겠다고 이제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시장이 좀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특히 미국 시장이 그렇죠. 현재 보면 1.5에서 1.75 정도 이제 기준금리가 이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6월 달에 현재 보면 0.25 정도 인상하는 폭이 한 93% 정도 지금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8월 달에 한 92% 정도에서 이제 금리 인상을 단행할 거라고 지금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한 상태인데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좀 더 이제 3회에서 4회 이상으로 가버리면 이제 이 9월, 11월, 12월 중에 이제 이어질 가능성이 큰데요. 일단은 그 전에 이제 우리가 이제 한번 올해 초에 한번 급락장이 있었죠. 그때 이제 4회에 관한 가능성이 커지면서 한번 시장이 급락했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부분까지 시장에는 좀 적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단은 이제 흐름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이제 금리 인상 그런 가정이고 경기가 개선되는 그런 기반으로 지금 금리 인상되는 부분에 있기 때문에 일단은 네, 뭐 그런 부분이 악재는 되지 않을 것 같고요. 일단 뭐 신흥국 쪽에서는 지금 이제 중남미 쪽에서 상당히 좀 약간 이제 시끄럽긴 한데 그런 부분은 조금씩 이제 미국에서 좀 조절해 나간다면 그런 부분에서 좀 일단락 될 수 있는 상황으로 갈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이렇게 일단 6월은 이제 기정사실이고 시장의 중심은 제 금리 인상이 이제 3회에서 4회로 가느냐가 이제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런 이슈에서 많이 시장에 이제 어때요? 지금 3회 정도로 거의 동결을 지금 시장에서는 기대하고 있는데요. 4회 하더라도 일단 일시적으로는 좀 흔들릴 수 있지만은 크게 충격을 주지 않을 것 같고요. 네, 뭐 크게 막 급락장이 오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고요. 일단은 이제 미국 FOMC 회의에서 일단 뭐 대칭적인 목표라고 이제 좀 용어가 좀 이해하기 어렵죠. 대칭적 이렇게 이제 물가를 2% 이제 타겟으로 하겠다는 부분은 일단은 이제 향후 어떻게 보면 지금 그전에는 거의 물가가 2% 이하였는데요. 이제 최근에 2.2%막 이렇게 넘어가는 부분이 있었죠. 근데 이런 부분은 이제 소폭 2%를 목표하는 물가가 2%인데요. 네, 연준이 목표하는 물가가 2%인데 2%를 또 상회하더라도 일단 일정 부분은 좀 용인해서 갈 가능성이 큽니다. 네, 그래서 뭐 최근에 유가가 좀 조정이 나오면서 약간 주춤해 갈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일단은 네, 어느 정도 이제 2% 초반대의 물가를 상회하도록 일단은 이제 일단은 미 연준이 한 3회 정도를 그리고 이끌어 갈 가능성이 큽니다. 기준으로 올해. 그래서 네, 그런 부분이 있고요.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더 하반기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올해 하반기 정도에 가서 이제 좀 더 인상 횟수를 앞으로 이제 좀 더 이제 점진적으로 늘려가겠다는 이제 그런 신호를 보여줄 가능성이 큽니다. 하반기에. 네. 네. 일단은 이제 시장에서는 그럼 이제 금리 인상 부분은 이제 선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이벤트로 우리가 볼 필요가 있겠고요. 이런 부분은 이제 리스크 해소에 이제 그런 분수령으로 우리가 여러분들 아시면 되겠고요. 일단은 이제 골디락스에서 미국 경기가 상당히 지금 좋은 흐름이죠. 거기에 이제 정책적인 환경에 있어서 상당히 신뢰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속도를 조절을 해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이번에 금리 인상은 네, 이벤트 그동안 많이 적용되기 때문에 해소 과정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네. 여기서 보신 것처럼 이제 일단 미국의 정책 금리하고 이제 이렇게 회색 부분이 이제 미국의 정책 금리입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볼게요. 2000년에 한번 이렇게 연준의 정책 금리가 이제 균형 금리를 상회하는 그런 흐름에 있다가 역전되면서 2004년에 이렇게 바닥을 보이고 다시 올라가서 2006년, 7년에서 이런 식으로 미국의 네, 미국의 기준금리가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제로에서 쭉 제로 가다가 2016년에 이렇게 흐름 탔죠. 그래서 이제 과거 패턴을 보면 이제 이 녹색 선이 이제 균형 금리인데요. 그래서 연준의 정책 금리를 제가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과거에 2000 버블 생겼을 때 연준의 정책 금리가 이제 균형 금리를 이해했을 때 이때 이제 한번 그 이후에 한번 이렇게 꺾였었고요. 다시 2004년부터 해서 이제 미국의 정책 금리를 올렸죠. 그래서 이때 이제 4%, 한 5% 정도, 5점 넘어갔죠. 5.25 정도 올라갔을 때 이 7년에 8년 사이에 고점을 만들고 한번 꺾였던 흐름이 있었고요. 최근에는 아직 이렇게 이제 고점 부분에 2000년에 한번 버블 생기고 꺾였을 때 하고 리먼 터졌을 때 이 고점 부분하고 봤을 때 아직 정책 금리가 역전이 아니죠. 아직까지는 이 구간에 있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네, 크게 걱정할 그런 구간이 아니다는 것을 이 금리를 통해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금리를 올리고 있는 이제 저금리 상태에서 올라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나중에 기준금리가 이 균형금리로 올라갔을 때는 이제 한 1년 정도 있다가 경기가 꺾이는 그런 흐름을 예상해 볼 수 있는데 아직은 그런 상황이 아니다는 것을 여기서 한번 보여드리고요. 네, 두 번째로 일단 이제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 바라볼 부분은 일단은 뭐 우리가 경협주도 움직였지만 이제 본질적으로 본다면은 한반도에 종전 선언이 나타난다면 그런 부분은 이제 평화 기조가 이제 시장에 이제 들어가면서 어떤 이제 우리 그동안 이제 경협주가 갔다면 일단 시장이 좀 더 이제 레벨업 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네, 그래서 두 가지가 있죠. 우리가 이제 전쟁이 정전된다고 선언하는 부분이 생긴다면 한반도에 지금 평화 기조가 안착될 가능성이 크고요. 되겠죠. 그리고 남북한의 이제 신경제 공동체 시작이 이렇게 시작된다면 이제 경제 협력이 전면화된다면 일단 뭐 역사적인 전환점의 시금석으로 이제 우리가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그동안 이제 경험하지 못했던 이제 그런 이제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동안 이제 한국에 이제 남북한이 이렇게 분단돼 있고 항상 전쟁의 위험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코리안 디스카운트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좀 더 할인율이 좀 더 줄어들겠죠. 네, 그동안은 이제 남북한 전쟁 위험 관련 때문에 좀 할인을 많이 받았었죠. 다른 여타 신흥국보다 상당히 저평가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일단은 한번 이제 표로 한번 봐보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은 이제 시장에서 이렇게 이제 코리안 디스카운트 되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좀 탈피할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북미 정상회담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상당히 저평가돼 이런 상황이 있죠.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평화 기조가 안착되고 이제 이런 경제 협력이 활성화된다면 그리고 또 뭐 북한하고 미국이 또 수교까지 하게 된다면 그런 부분은 이제 그런 한 10% 정도 뭐 그렇게 우리가 디스카운트에 있는 부분에서 좀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퍼가 저평가되어 있죠. 우리나라 지수 코스피 같은 경우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북한 리스크가 헤빙 무드에 된다면 이제 한국이 시장이 이제 펀더메탈 측면보다는 이제 센티멘탈 어떤 이제 가격적인 면에서 이렇게 이제 할인받았던 부분이 좀 더 이제 완화될 수 있는 신흥국이라든지 다른 여타 국가의 키높이가 맞춰줄 수 있는 그런 이런 이제 그런 상황으로 시장이 이제 중장기로 봤을 때는 이제 키높이가 맞춰질 가능성이 큽니다. 네. 예, 이제 거의 뭐 한국이 상당히 이제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타 국가보다 그래서 현재 본다면 이제 우리가 이제 리스크 프리미엄으로 본다면 현재 이제 7.53으로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지수가 이제 2,470 정도 되는데 이런 부분이 한 이제 좀 이런 부분이 좀 완화되면서 7.0까지 한번 가게 된다면 현재 2,470인 이 지수는 2,618 정도 돼야 된다는 거고요. 만약에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제 본다면 만약에 이제 우리나라 이익이 계속 증가된다면 이익이 해년마다 5%씩 증가한다면 지수는 2,749에 가 있어야 되고 10% 정도 성장해 나간다면 지수는 한 2,880, 그래서 2,900선까지 이렇게 간다면 이제 3,000선도 한번 확인해 우리가 가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본다면 일단은 상당히 이제 남북이 하이 무드가 되고 이렇게 경제 협력되고 이제 북미 사이가 좋아진다면은 그런 부분에서 이제 지수가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러면 지수가 올라간다는 결국은 이렇게 우리나라 종목들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종목들이 좀 상승한다는 의미가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남북 이렇게 북미 정상회담이 경협주 측면도 있지만 나중에는 이제 전체 시장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고요. 이제 다음으로 이제 지금 이제 북중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미중 무역 전쟁이 지금 계속 충돌 나죠. 지금 협상 중에 있는데요. 그래서 15일 날 500억 달러 관세를 지금 중국에 부과하겠다고 지금 날짜를 딱 정해놓은 상태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본다면 결국은 이제 냉탕하고 이제 원탕을 계속 쉼없이 오가는 이제 미중 간의 통상 이슈일 가능성이 큽니다. 네, 이렇게 안 좋은 쪽으로 가진 않을 것 같다는 그런 흐름을 한번 예상해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중국의 그 통신 업체도 결국은 그게 어떤 협상을 통해서 해결해 나가는 모습을 봤을 때 이런 부분은 이제 냉탕과 온탕을 쉼없이 오가는 그런 통상 이슈가 될 거라는 것을 말씀드리겠고요. 어떻게 보면 서로 이제 애교적인 부분도 그렇고 이제 경제적인 이제 사회적인 어떻게 보면 밀접한 관계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시스템 리스크로 이제 비화될 가능성 여전은 이제 제한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서로가 이제 손해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통상 마찰에서 서로 이제 협상에 나갈 가능성이 크다는 거고요. 그래서 현재 이제 실적으로 좀 서로 이익되는 부분을 서로 교환해 가는 과정으로 우리가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 중국에 이득되는 부분 또 미국에 이득되는 부분을 서로 조율해가는 이렇게 교환하는 과정을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말씀드리겠고요. 이제 6월에 이제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있죠.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금요일 날 좀 현물 시장에서 그렇고 이제 선물도 그렇고 자금이 좀 많이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 특히 이제 기관 쪽에서도 또 그런 흐름을 보였는데 이제 변동성은 뭐 이 아래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결국은 이제 이런 이제 이벤트를 통해서 애국인 현물과 주식과 선물 쪽을 이제 수급으로 이제 선회할 수 있는 이렇게 긍정 요인으로 우리가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일날 우리가 변동성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이 선물 옵션을 만기를 통해서 애국인 수급이 나중에는 추후에는 긍정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다는 것을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래서 5월 달에 상당히 이제 애국인이 좀 팔았죠. 그래서 5월 31일 날 중국 A지수 그런 편입 때문에 자금도 빠진 부분도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그런 부분에서 많이 팔아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다시 이제 매수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수급적인 전개의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네. 현재 본다면 일단은 외국인이 지수에 이제 선물을 이제 90일 동안 이제 순매수 계약 추이를 봤더니, 예, 해서 이제 회색선이 이제 순매수 추이고요. 여기서 이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많이 팔아놓은 비워놨다는 거죠. 지금 계약수로 이 자리까지 해서 한 7만 계약처럼 이렇게 쭉 빠져 있습니다. 그동안. 네. 한 7만, 8만까지 비워놨다가 다시 이제 이렇게 한 4만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요. 결국은 이 라인에서 이제 비교 왔을 때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순매수 누적이 많이 지금 빠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이제 6월 옵션 만기를 통해서 이렇게 시장이 이제 반전된다면 다시 이제 선물과 현물을 매수해 갈 수 있는 그런 상황, 우리가 흐름을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20일 순매수 보면 현물 쪽에서도 상당히 이제 매도 쪽으로 지금 되어 있는 상태고요. 이제 선물 쪽은 이제 조금씩 지금 채워가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순매수 기조로 봤을 때는 아직 그렇게 아직 쌓아놓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다시 시장 분위기를 반전된다면 외국인 이제 한번 이제 매수가 들어오게 된다면 시장이 한번 다시 이렇게 강하게 반등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비워놨으니까 다시 채워진다면 네, 꾸준하게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 있다는 것을 한번 일단 이제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고요. 네, 일단은 이제 큰 업종으로 본다면 일단은 뭐 금요일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하이닉스도 하락하고 그랬지만 아직까지는 안정적인 실적이 이어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반도체 쪽으로 우리가 관심을 계속 가져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글로벌 우리가 이제 펀드의 기준이 될 수 있는 이제 GI, CS 이제 글로벌 섹터 분류가 좀 변경된다고 계속 언급해 드리죠.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업종이 새로 추가됩니다. 통신 업종도 들어가고 인터넷 소프트웨어 업종 들어가고 미디어 쪽 업종이 이제 대표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 업종. 그래서 이렇게 이제 소프트웨어 업종과 미디어 업종 대표주를 우리가 이제 유망 업종으로 봐야 되겠고요. 미디어 쪽. 그래서 오늘 이제 앞으로 이제 기반이 우리는 이제 인터넷 환경도 상당히 지금 잘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이제 우리가 컨텐츠를 보는 시각이 좀 달라질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앞으로 뭐 5G도 뭐 활성화된 그런 흐름을 보일 텐데요. 그래서 이제 미디어 업종도 이제 볼 필요가 있겠고요. 이제 시클리커 업종 중에서는 이제 뭐 최근에 정유주들이 좀 계속 이제 나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배당을 많이 해주는 정유주를 보셔야 되겠고요. 이제 화학주는 2차 전지 관련 뭐 삼성 SDI라든지 LG 화학이라든지 2차 전지 섹터 뭐 중소형주 2차 전지 관련 그런 부분은 계속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기차 관련해서 앞으로 이제 계속 뭐 유럽에서도 지금 작년 대비해서 전기차가 계속 성장 중에 있습니다. 네, 그쪽은 디젤 차량이 많이 좀 저조해지면서 그 자리를 전기차 관련 부분이 이제 채워가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폭스바겐이라든지 그런 유럽 이제 주도하는 그런 기업들이 2020년부터까지 해서 다양한 모델 전기차 모델을 출시해 나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0년부터 또 2025년까지 계속적인 새로운 모델들을 계속 지금 좀 이제 개발해서 시중에 이제 판매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계속 늘어난다는 거죠. 네, 2차 전지 관련해서는. 그래서 꾸준히 봐야 될 부분이겠고요. 그 다음에 조선주 쪽에는 이제 대우조선 해양 같은 LNG 그런 관련 조선주 중심으로 한번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굴삭기 관련 기계업종은 이제 굴삭기 관련 기업들을 계속 관심을 받아야 되겠고요. 가져야 되겠고요.
일단은 이제 최근에 이제 금리 증권주 부분에서 지금 이제 거래대금이 많이 증가되고 있고 또 그리고 이제 신용잔고가 좀 많이 지금 크죠. 12조 한 7천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신용잔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또 이자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 부분 중공주에 이제 수혜가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정부 규제에 이제 은행주들이 좀 주춤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안정지대이면서 이렇게 이제 거래대금도 지금 현재 많이 증가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증권주로 이렇게 관심을 가져봐야 되겠습니다. 네. 뭐 지난 시간 이어서 이제 추세선으로 우리가 이제 매매급소 포착하는 부분에서 종목 중심으로 진행하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동 평균선도 이제 같이 보면 좀 더 이제 좋습니다. 혼자 이제 추세선만 뭐 본다든지 그런 것보다는 이동 평균선도 같이 보고요. 이제 하락 추세에서 잡을 때 특히 이동 평균선도 함께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일단은 우리가 추세선으로 매매급소 포착하는 두 번째에서 한번 계속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지난 시간에 했으니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제 개념적인 이제 추세선은 결국은 우리가 이제 주가가 이제 파동을 이어가고 상승과 하락과 행보를 이어가죠. 그래서 이제 개념적인 의미 있는 두 고점과 두 저점, 네, 고점에서 두 고점을 할 때는 또 하락 추세일 때 많이 하락 추세일 때 이용하고 두 저점을 우리가 할 때는 보통 이제 상승 추세일 때 저점이 높아지니까 이걸 가지고 우리가 우리가 추세선을 그려서 우리가 대응해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한번 종목 하이닉스를 한번 대표적으로 한번 봐볼게요. 그래서 파동을 이어갔죠. 쭉 보면 쭉 상승하더라 할 때도 보면 네, 이렇게 파동을 이어가죠. 파동을 이어가고요. 이런 파동에서 또 꺾어졌을 때 이렇게 파동을 이어서 나옵니다. 그래서 다시 상승 흐름을 타면서 이제 급하게 올라갈 때는 5일선을 타고 가고 좀 더 이제 좀 여유 있게 갈 때는 네, 21선을 타고 가고요. 안만하게 상승할 때는 또 60일선을 타고 가죠. 그래서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파동을 이어갑니다. 하락할 때도 이렇게 파동을 이어가고 다시 상승으로 쳐놨을 때도 파동을 이어가다가 다시 조정 나왔을 때도 이렇게 파동을 이어가죠. 다시 상승으로 돌렸을 때도 한번 이제 파동 났다가 이렇게 이런 흐름을 보이죠. 그래서 결국 이렇게 상승과 또 하락, 상승, 하락과 다시 이제 하락해서 상승 이렇게 이런 흐름을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여기서는 또 행보하죠. 어느 정도 여기서 파동을 이어가면서 행보하는, 그래서 아래쪽 하단은 지지선, 이 선은 저항선에서 이렇게 행보하는 흐름도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을 통해서 우리가 추세를 그려서 보는 거죠. 네, 이때는 이제 행보 추세 흐름을 보이니까 이렇게 하고요. 여기서 이제 의미 있는 이 저점을 저점이 높아졌죠. 그러면 이렇게 그러면 이제 상승 추세가 되는 거고요. 쭉 추세가 이렇게 되는 거고, 다시 여기서도 의미 있는 저점에서 뚝 연결하면 상승 추세가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추세를 가지고 우리가 대응하는 거죠. 여기를 상승 추세를 이렇게 종목이 파동을 이어가면서 이렇게 하는데 여기를 벗어나면 이제 매도가 되는 거고요. 매도, 이런 자리를 이제 매도를 하는 거죠. 매도 자리. 그리고 이제 하락 이렇게 패턴을 보이다가 의미 있는 이제 고점 부분을 쭉 연결해서 봤더니 이렇게 이제 벗어나는 흐름에서 봤을 때 이런 자리라 해서 매수 자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추세를 선으로 그려서 보는 거죠. 이동 평균선은 이제 좀 더 이렇게 5일선과 21선 해서 5일선 타고 할 때도 있고 21선 타고 할 때도 있는 것처럼 여기에 추세선은 결국 이제 우리가 그려서 봤을 때 추세를 확인하는 거죠. 이때는 중장기 추세가 이렇게 보면 60일선 가니까 중장기 추세가 상승 중에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추세를 그리는 거죠. 여기서 직접적으로. 그래서 대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SK하이닉스 한번 체크를 해봤고요. 네, 이제 개념 추세선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런 이제 상승 흐름을 봐도 저점이 높아지고 갔을 때는 이렇게 의미 있는 거는 이제 변곡점이죠. 한번 꺾였다가 올라갈 때 그래서 의미 있는 저점을 연결해서 상승 추세선이 되는 거죠. 상승 저점이 높아지면 상승 추세가 되고 고점이 낮아지죠. 낮아졌다는 것은 내려가고 있다는 의미잖아요. 결국 그래서 이렇게 의미 있는 고점을 연결해서 두 점을 연결해 쭉 선을 연결했더니 이게 바로 하락 추세선. 네. 그리고 의미 있는 저점을 딱 연결해서 보고 의미 있는 고점을 쭉 여기서 이 지점에서 딱 연결해서 직선을 연결했더니 이제 횡보 추세죠. 그래서 이제 횡보 추세는 여러분 아신 것처럼 횡보 추세는 결국은 이 추세에서 벗어난 자리, 벗어난 거죠. 이 자리가 매수 자리라고 그랬죠. 벗어났을 때 매수. 만약에 이 추세에서 이 자리에서 내려가게 된다면 매도가 돼야 되겠죠. 추세에서 벗어났으니까. 그래서 횡보 추세에서 돌파하고 올라가는 지점이 매수 자리가 우리가 매수 자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추세선을 이렇게 그려서 대응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이렇게 추세선을 이렇게 그려준다는 것을 다시 한번 체크를 해드립니다. 네. 지난 시간에 그렸던 이 흐름이죠. 그래서 이 파동 흐름을 이렇게 보고 이제 추세를 그려보는 거죠. 그래서 하락 추세, 횡보 추세 딱 보는 거죠. 그래서 이 횡보 추세에서 벗어난 지점이 우리가 벗어났을 때 매수 자리가 될 수 있다겠죠. 네, 매수. 당연히 하락 추세에 벗어난 이 자리도 뭐 매수 자리가 될 수 있겠고요. 다시 이렇게 지지라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자리가 지지받고 하게 되면 이런 자리 또 매수 자리가 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지지받고 가니까 보유하면 벗어날 때까지는 이제 보유하고 가는 거고요. 보유해 가면서 여기서는 또 올라가죠. 더 깊어지는 추세가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어때요? 기울기가 올라간 거죠. 그러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울기가 이때보다는 이때가 가파라진 거죠. 그러면 그만큼 수급과 매수가 들어온 거죠. 수급이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체크를 해보고요. 결국 이제 이런 자리 쭉 추세를 타고 하는데 벗어난 거죠. 이 빨간색 벗어난 이런 자리는 벗어나면 매도가 돼야 되겠죠. 매도. 이런 식으로 보면 이제 추세선을 그려볼 수 있다겠죠. 이런 식으로 큰 그림은 이렇게 그려가고 이렇게 해서 이제 짧게 대응할 때는 어때? 추세가 짧아지겠죠. 그래서 내가 추세는 어느 시점에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이 상태에 보면 일단은 추세는 큰 그림을 이렇게 그려보겠죠. 이 추세에서 이렇게 타고 큰 그림은 이렇게 타고 하고 작은 그림은 여기서 이렇게 타고 하니까 의미 있는 이제 쭉 보면 이런 식으로 해서 대응할 수 있겠죠. 짧은 이런 파동을 이용해서 대응해 볼 수 있겠죠. 이 자리가 이제 매도 자리가 될 수 있겠죠. 매도 X 표시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5일선 타고 이런 게 이렇게 5일선을 매매해야 되겠죠. 5일선 쭉 타고 하면 이런 자리는 매도를 해야 되겠죠. 5일선을 보면서. 그래서 현재 추세가 파동이 이렇게 이어간 거죠. 이렇게 상황이라면 여기 어떻게 보면 이제 골드크로스 자리하고 맞물려 있는데 이렇게 이제 하락 파동을 이어가다가 이제 벗어난 자리 이런 자리가 이제 매수 자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추세에서 여기서 이제 짧게 보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다시 추세선을 그려서 대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지점을 보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가 있죠. 그래서 현재는 이제 큰 그림에서는 아래쪽 빨간색으로 그린 거고요. 큰 그림을 그려서 보는 거고 여기서 이제 뭐 한 달 반 이런 식으로 나눠서 추세선을 가지고 한 달이 내라든지 이런 매매를 하는데 타이밍을 잡아볼 수 있겠죠. 이런 자리에서 이때는 계속적으로 간다면 지금 보유해서 이 자리를 벗어날 때까지는 보유하면서 대응을 하는 거죠. 여기 벗어나면 매도를 한다 생각하고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말씀드렸죠. 추세선 길이가 길수록 신뢰도가 높다는 거고요. 이제 길이가 길면 그 파동이 계속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추세선이 쭉 그어서 보면 이렇게 파동을 이어간다면 더 길면 길수록 이 길이가 길면 길수록 계속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리고 추세선 기울기는 세력의 강도를 의미한다는 거죠. 그래서 기울기가 가파르면 세력의 힘도 강하다는 거고요. 이제 반대로 상승할 때도 그렇지만 하락할 때도 보면 추세선이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하락폭 커지면서 이렇게 내려가게 되면 결국은 이제 세력이 여기는 매도 쪽이 아주 강하다는 거죠. 매도 쪽이. 그래서 한꺼번에 이렇게 이 상태에 이렇게 내려다가 이렇게 방향이 아주 가파르게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도 그렇지만 상승도 이렇게 올라갈 때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올라가지만 하락도 떨어질 때 이렇게 떨어질 때 이렇게 거리다가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차트에서 보셨던 것처럼 이제 주가가 이제 파동을 이어가죠. 그래서 의미 있는 A 지점, B 지점에서 이제 추세선을 쭉 이렇게 그어서 대응할 수가 있는데 결국은 이 추세선이 이렇게 파동에서 지지받고 하는 거죠. 결국은 지지받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선이 지지선 역할을 하게 되는 거고요. 지지선. 그래서 이렇게 어느 지점에서 벗어나면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 추세선에서 벗어나면 매도로 대응하고 지지해주고 하면 계속 보유를 하면서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벗어나면 매도. 이렇게 기준 삼으셔야 되겠죠. 반대로 이제 하락일 때는 추세가 이렇게 올라오면 이렇게 추세가 돼서 고점이 낮아지는 거죠. 저점도 낮아지고 고점도 낮아지는데 이런 경우는 이제 상단에서 저항이 되는 거죠. 올라오면 이 자리에 결국 이제 이런 부분에서 어떤 이제 본전의 심리에서 이렇게 던지게 되는데 결국 이제 의미 있는 고점 B 고점에서 쭉 연결해서 아랫방향이죠. 이런 경우는 일단은 이제 추세에서 벗어날 때 매수 타이밍이 될 수 있고요. 여기서 추세에서 다시 내려오면 밀릴 수 있기 때문에 반등 나와서 밀리면 일단 다시 한번 매도를 해서 대응을 해야 되겠죠. 행보일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상단 저항을 행보일 때는 저항을 돌파했을 때 매수, 이 지지 라인을 벗어나면 매도, 우리가 이렇게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SK하이닉스를 봤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 주가가 이렇게 쭉 상승할 때 보면 하락도 그렇지만 이렇게 이제 하락 추세도 이렇게 이어지고 여기 상승 추세도 이렇게 가는데 결국 이제 그런 과정 중에 이제 추세가 다 나온다고 했죠. 상승과 하락, 상승 중에도 이렇게 이런 행보도 나오고요. 행보 추세도 나오고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죠. 하락 파동 이어가는 거죠. 쭉 이때 상당히 10월 말부터 해서 11월 해서 상당히 조정이 깊어졌죠. 이때 당시 보면 상당히 이제 이런 종목을 가지고 있을 때 상당히 힘들었던 그런 상황이 있는데 결국은 이 하락 추세에서 벗어나니까 추세가 완전히 바뀌는 흐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대형주 같은 경우는 이런 천천히 이제 이렇게 흐름을 타는데요. 이제 중소형주는 이제 이렇게 가는 종목도 있지만 파동이 뭐 직선 났다 이렇게 등락이 심하죠. 그래서 이렇게 의미 있는 고점을 쭉 연결해 봤더니 이런 하락 파동인데 이렇게 이제 벗어난 지점을 봤더니 이제 21선을 5선 돌파하는 이제 골드코스하고 맞물려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강조해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매수 타이밍이었다는 거고요. 다른 종목은 이제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IT주 정도 한번 봐볼까요? 이제 어떤 상황이 있는지 테슬라는 종목을 한번 봐볼게요.
테스 종목엔 상당히 여기서 보시면 네, 한번 그려보면 이 파동 엄청 가파라지죠. 여기서 한번 작년에 상승을 이렇게 타다가 이렇게 추세를 타다가 기울기가 엄청나게 가파라지는 거죠. 이때 보면 그래서 이때만 해도 추세가 이렇게 기울기였는데 갑자기 추세가 이렇게 가파라진 거죠. 쭉 추세해서 의미 있는 이제 저점을 두 선의 연결을 쭉 연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종목이 이 테스 종목이 이렇게 파동을 이렇게 파동 이어가죠. 쭉 파동 이어가고 이 저점 하단부를 쭉 지키는 흐름을 보이죠. 쭉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런 반등 나서 올라가면 이제 매수 자리가 되는 거죠. 매수 자리 일단은 보유를 해서 대응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여기서 다시 저점 찍고 다시 하단부 찍고 다시 올라가죠. 파동이 이렇게 가파라진 거죠. 그만큼 이제 IT주가 이제 마지막 한번 올라갈 때 이렇게 강하게 올라갔는데요. 결국은 이제 이렇게 기울기가 이렇게 가파라지면 결국은 이제 상당히 강한 이제 세력들이 지금 움직이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때보다 기울기가 상당히 가파르죠. 그래서 이렇게 가파르고 올라가는 경우는 이렇게 강하게 한번 이제 올라가는데요.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마지막 이런 경우 많죠. 주가 이렇게 한채 상승 파동을 타다가 어느 정도 이렇게 가긴다는 게 결국은 마지막 시세를 내고 가는 경우에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가가 이제 마지막 시세를 내고 이제 조정이 나오는데요. 그만큼 이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제 하락도 나오죠. 이렇게 상승 중에 있었으니까 결국은 여기서 벗어나 이런 자리가 이제 매도 자리가 돼야 되겠죠. 여기는 이제 더 이 상태에 올라가게 되면 이제 계속 보유를 하고 가다가 결국은 네, 이렇게 추세에서 이렇게 타고 갔잖아요. 그러면 이런 자리 벗어나면 여러분 이제 매매한다면 매도 자리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추세에서 타고 가다가 벗어났기 때문에 매도 자리가 돼야 되겠고요. 이제 특징적으로 보면 우리가 상승을 이어가는 종목 보면 상단부도 딱 맞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쭉 가다가 결국 여기서 이제 돌파한 거죠. 이 자리에서 이 상단부를 돌파하고 가니까 뚫고 올라간 거죠. 뚫고 올라가서 이렇게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파동을 탈 때도 고점이 딱 이렇게 연결돼서 가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서도 그렇죠. 고점 딱 보면 파동을 이어가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저점을 쭉 연결해서 보는 경우 있고 저점을 쭉 봤을 때 이렇게 파동을 이 고점을 보고 상승했다 눌렸다가 상승했다 눌렸다 이런 과정을 이어가는 것을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이제 매도가 나오고요. 네. 다시 이런 부분을 보면 이제 의미 있는 하락 고점이 낮아지죠. 그러면 의미 있는 고점을 한번 보도겠습니다. 그래서 쭉 봤더니 연결해서 봤더니 이런 식으로 맞물려 있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쭉 선으로 연결해서 보면 의미 있는 고점이 쭉 그래서 60일선과 맞물려 있습니다. 거의 60일선과 맞물려서 파동이 이루어진 거죠. 이렇게 파동 눌렀다가 다시 파동 나오고 파동 나오고 파동 나오고 파동 나오고 파동 나오고 해서 여기서 이제 좀 벗어나는 이제 그런 흐름이죠. 그래서 하락하다가 이제 테스라는 종목이 이제 하락 추세에서 일단 탈출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는 일단은 이제 기회가 될 수 있겠죠. 왜냐하면 하락 추세에서 쭉 이어서 계속 60일선과 이제 하락 추세 맞물리면서 올라오면 저항받고 올라오면 해서 이렇게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제 벗어났기 때문에 한번 기회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나중에 추세가 이렇게 가는데
60선 이렇게 쭉 가는데 20선과 맞물리죠. 그러면 만약에 나중에 이 자리 다시 밀려내려면 조심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 자리 하락 추세를 밀려더라도 한번 지지받고 하락 추세선을 이제 여기서 이제 저항인데 이제 돌파 한번 했으니까 지지받는 이제 흐름을 확인을 볼 필요가 있겠죠. 올라가면.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한번 잘 체크를 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일단은 하락 추세에서 일단은 이제 벗어나는 이제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1선이 이렇게 우리가 배운 대로 일단 이 선에서 5일선 돌파해서 골드쿠스 났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제 21선이 올라가는데 61선 이렇게 만나면서 크로스 되면서 여기서 중기 골드쿠스에서 한번 이제 바닥권에서 한번 이제 기대를 우리가 이제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저점이 일단 여기서도 보신 것처럼 하락할 때도 아래쪽 하단이 쭉 이런 흐름을 보였죠. 파동이 이런 흐름을 보였는데 최근에 원래 같으면 여기 이 자리에 내려와서 이렇게 내려야 되는데 그러지 않죠. 그래서 현재 저점이 높아진 점은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추세가 아래쪽 방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쭉 하단을 이렇게 상단과 있으니까 하단을 또 추세를 또 그려줄 수 있겠죠. 아래 저점을 높이면서 반등 나왔기 때문에 쭉 추세에서 이렇게 한번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단은 이런 식으로 아래쪽 방에 이렇게, 그리고 상단은 쭉 위에서 60선 중심으로 해서 쭉 내려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이제 중요한 지지 라인, 라인 되겠죠. 그래서 이 아래쪽에서는 지금 이제 위에서는 하락 추세에서 이제 살짝 이제 벗어난 모습이기 때문에 하단에서는 저점을 높이면서 올라오기 때문에 이런 자리, 그래서 이 자리는 추세에서 이 자리를 벗어나면 안 되겠죠. 벗어나면 안 되겠고, 여기서 이제 상당히 중요한 지금 구간에 있는 거죠, 현재. 그래서 이 자리를 지지받고 다시 올라가 준다면 상당히 또 좀 반전되는 그런 흐름을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중요한 구간에 있습니다. 테스 보니까 상당히 이제 조정이 많이 받아놓은 상태 때문에 일단 좀 이제 매력적이긴 하죠. 그래서 추세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한번 관심을 계속 받아볼 필요가 있겠죠. 주성 같은 경우도 일단 추세 거의 직선으로 60일선 지금 우리가 100일선도 내려가고 60일선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좀 조정이 깊어진 상황이죠. 그래서 추세선을 보면 거의 직선으로 60일선과 지금 이렇게 맞물려 있죠. 쭉. 그래서 저항받고 해서 지금 살짝 돌파를 하려고 하는 상황이 있죠. 그동안 해서 쭉 하단부 이렇게 흐름을 보였었는데요. 보였는데 일단은 이 하락 추세에서 완전히 직선으로 그려서 하나 그리고 보는 게 나을 것 같네요. 그래서 저점을 쭉 우리가 이제 보기 딱 나름인데요. 일단은 이런 식으로 그려볼 수도 있고, 여기서 저점으로 본다면,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겠죠. 근데 일단은 이제 하단부까지 내려가지 않고 여기서 조정 나왔는데 결국은 한번 이제 올라갔고요. 지금 현재는 이제 저점이 살짝 높아졌죠. 그러면 한번 추세 한번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저점이 이제 높아진 건 이제 긍정적이고요. 파동이 이렇게 컸는데 최근에 이렇게 이어갔다는 것은 결국은 어떤 변곡점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이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성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변곡점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그런 흐름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변곡점 이렇게 만드니까 이제 올라가면 20선도 이제 올라가기 위해서 60선까지 가게 되면 이제 중기 골드코스까지 나오게 되면 주가 여기까지 이 상태에서 움직이게 되면 상당히 이제 한번
어느 정도 조정을 마무리 짓고 이제 추세를 돌려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을 한번 이제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점 부분에서 이제 관심을 계속 가져볼 필요가 있겠죠. 이런 종목은 일단 이제 LG 쪽에서 디스플레이 OLED 관련해서 좀 투자 이야기 나온다면 그러면 또 모멘텀이 되죠. 그래서 이제 주가 흐름 보면 만약에 이제 실적으로 이제 아직은 이제 한번 이제 한번 예측을 해본다면 나중에 이런 종목도 한번 추세를 돌려놓으면 이제 그때 재료가 나오죠. 그래서 더 많이 가게 되는데, 네. 그래서 이제 추세를 돌리는지를 봐야 되겠죠. 그래서 추세 돌릴 이후에만이 이때 같은 경우도 2007년 초반에 이때도 한번 조정이 나왔는데 추세를 만드니까 그때부터 이제 호재가 딱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호재가 나오면서 이제 어느 순간 이렇게 방향 논리가 이제 상승할 때는 상당히 이제 가파르게 올라가는 모습이 연출되는데요. 결국은 이제 그런 추세에서 이렇게 아직 120선과 60선 하락 중에 있기 때문에 이 추세 저점에서 추세를 돌렸을 때 올라탔을 때 한번 이제 반등 이제 흐름을 예상해 볼 수가 있는데요. 결국 여기서 아신 것처럼 일단 이제 120선 이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추세 타고 이제 반등 나오더라도 120선 갔다가 이제 뭐 큰 호재가 나오지 않은 이상은 네 이제 여기서 한번 갔다가 밀렸다가 이렇게 한번 이제 추세 만들어가는 거죠. 직선 라인에서 눌렸다가 이렇게 다시 되돌파해서 이제 가는 흐름을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61선을 완전히 이제 벗어나는 흐름이 중요하겠죠. 지금 중요한 변곡점이 있으니까요. 네, 저점이 높아지면 추세가 이렇게 되는 상태니까 만약에 이제 여기서 LG 모멘텀이 올라가 준다면 더 이제 저점이 이렇게 계속 이어갈 가능성이 크죠. 저점의 이 상승 반등하는 이제 추세에서 여기서는 저점이 낮았는데 그 저점이 높아진다는 것은 탈출할 수 있는 이제 중요한 이제 구간에 있다는 것을 한번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유진테크는 일단은 이렇게 이제 하단부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그동안 이제 조정이 한번 나왔었고요. 이런 과정 중에 이제 큰 그림에서 본다면 뭐 이렇게 이제 큰 그림 볼 수 있겠죠. 큰 그림에서 네, 이렇게 볼 수가 있으니까 주는 하단부 저점이 지금 살짝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래서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파동 이렇게 에너지를 지금 모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느 부분에서 이제 아래로 가느냐 위로 가느냐 방향을 잡아가겠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구간에서 지금 방향을 잡기 위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유진테크. 네, 반도체 그런 장비 업체고요. 이제 아까 이제 SK하이닉스도 보여드렸는데 이런 흐름도 우리가 이제 큰 흐름 보여드렸는데 이제 월봉상으로도 확인이 가능하죠. 이때 이제 워낙 이제 큰 흐름에서 본다면 네, 이렇게 흐름을 이제 SK하이닉스도 이제 흐름을 한번 월봉상 흐름에서 큰 그림을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추세를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거죠. 네, 오닝 머티리얼즈 큰 그림에서 본다면 일단 이런 식으로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변곡점을 한번 봤을 때 그리고 그동안 이제 저점이 이렇게 이런 종목이 이제 추세가 전환됐을 때 나중에 이제 큰 수익을 주기 때문에 한번 이런 체크를 해보는 거고 그래서 어떤 이제 고점, 의미 있는 고점에서 하락 추세죠. 그래서 이럴 때 보면 저점도 이제 거의 비슷한 파동을 이어갈 때가 많아요. 저점을 반등 나왔을 때. 그래서 이제 이럴 때 이제 단타 매매하신 분들은 이런 타이밍에 이제 잡아서 가는 거죠. 이렇게 이런 부분에 있었으면 이제 걸어놓고 반등 나오면 여기서 저항대에서 매도를 하는 거죠. 그런 전략을 세워 나가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의 추세에서 딱 걸쳤을 때 이런 자리에 한번 들어갔다가 반등 나오면 이제 이런 120선과 60일 저항 나오니까 매도하면서
이 하락 추세에서 매매하는 기법도 있습니다. 근데 일단 위험하긴 하죠. 여기서 벗어날 때는 좀 더 급락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하긴 하지만 일단 이런 흐름이 있다는 거 특징적으로 보여드려요. 그래서 상승도 그러지만 하락도 이렇게 파동을 이어간다는 것을 큰 그림에서 이렇게 큰 그림만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고 결국 이런 흐름을 말씀드리고요. 결국 현재가 보면 이제 하락 추세에서 큰 선에서 고점 부분에 이렇게 걸쳐 있는데 특징적이 다르죠. 이때는 좀 저점도 낮아지는데 이때는 이제 고점이 이렇게 추세에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고점 이렇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이제 이 자리에서 이 자리만 벗어나지 않고 지지받고 간다면 이제 벗어나게 되면 이렇게 우리가 보신 것처럼 이제 방향을 잡아갈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상황이 있는데요. 결국은 저점이 높아지면서 이렇게 갔고요. 이동평균선들이 지금 120선과 60선 아래쪽이니까 계속적인 이제 큰 그림에서 하락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61선도 언젠가는 이제 이렇게 내려가다 턴하게 돌리겠죠. 돌려야 되는 그림 나온다면 이 상단부를 주가가 올라가주는 흐름이 나와야지 20선 올라가고 이제 60선이 돌아가면서 다시 120선 내려오면서 이렇게 어떤 이제 배열을 정으로 여기에서 정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큰 그림에서 이렇게 하락에서 벗어나는 흐름과 하락 추세 큰 그림에서 돌파하는 흐름과 이 저점을 이렇게 추세 의미 있는 저점. 그래서 단기 이제 상승으로 돌았을 때 이 파동에서 저항을 돌파하고 올라갔을 때 좀 더 이제 더 큰 상승을 이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일단은 이제 로트 백큐 같은 경우는 보신 것처럼 의미 있는 고점 부분에서 쭉 하락 추세를 이어가다가 이 하락 추세하고 이제 벗어났을 때 이 자리가 이제 골드코스 자리가 이제 한껏 맞물려서 나왔고요. 현재는 벗어나면서 이제 상승 추세로 돌아가는 거죠. 쭉 이렇게 가면 저점으로 본다면 21선과 맞물려 있죠. 20선과 맞물리면서 단기적으로 이제 상승 이제 파동을 이어가는데요. 결국 이렇게 저점 만들고 그래서 지금 이제 120선이 위에 있으니까 내려오고 있으니까 눌림이죠. 눌린다면 이 자리 만약에 다음 주 시장에서 흔들리면 61선에서 반등 올라가게 되면 이렇게 추세를 계속 이어갈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이 자리에 이렇게 파동을 이어간다면 하락에서 이제 상승으로 계속 반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을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독산 네오루스 볼까요? 큰 그림 보면 일단은 의미 있는 이제 고점 부분을 쭉 선으로 연결해서 본다면 이런 식으로 되겠죠. 다시 직선으로 한번 고점으로 본다면 이제 너무 이 120선과 이제 맞물려 있는데요. 일단 이제 고점이 어느 수준에 끝나냐에 따라서 그러는데 보통 이제 이런 식으로 한 이 정도 선에서 이제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반등해서 올라올 때마다 한번 저항받는 모습이죠. 저점도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파동을 이렇게 가고요. 이제 고점 이렇게 올랐을 때 저항받는 흐름에서 이동평균선대 아랫방향으로 가고 있죠. 하락 추세에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큰 그림에서 이 하락 추세에서 고점 부분이 이제 이런 부분이죠. 고점 저항선, 하락 추세에서 저항선에서 이 종목이 이제 여기 상태에서 벗어나는 흐름이 나와야지 완전히 이제
추세가 돌릴 수 있는 이제 그런 흐름을 예상되고요. 일단은 이제 저점이 일단 높아진다는 것은 결국은 추세에서 이렇게 방향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종목은 어때요? 이제 21선 올라가니까 20선 이제 따라올 20선 그냥 맞물려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추세를 이렇게 20선 근처에서 추세를 하단부를 지켜나가는 반등 나와서 지지받고 돌파해 간다면 좀 더 이제 좀 이제 긍정적인 흐름을 예상해 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하단에서 이렇게 중요한 추세의 범위 내에서 그냥 덕산 네오룩스 같은 경우 이제 OLED 소재 관련 기업이죠. 네, 만약에 이제 애플이 이제 새로운 폰 나온 다음에 그런 부분에서 반등이 더 나올 수 있는 한 번쯤 반등 나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형성되어 있겠죠. 갤럭시 노트하고 아이폰까지 이제 더해지면 이제 하락에서 좀 한번 반등 나올 수 있는 흐름인데 결국은 그런 흐름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이 중요한 이 변곡점 라인을 120선과 맞물려 있죠. 120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돌파하고 올라갔을 때 하단 이제 저점이 낮아지면서 파동을 이어가니까 여기서 이런 식으로 타고 가면서 벗어나는 120선을 돌파하고 가는 그런 흐름이 중요합니다. 그런 자리가 이제 매수 자리가 되겠죠. 전체적으로 안정권에 들어가는 매수 자리. 그래서 보겠고요. 만약에 이제 큰 그림에서 이렇게 보고 일단은 큰 그림에서 보고 이제 여기 아래서는 이렇게 이제 확인해 볼 수 있죠. 최근에 이제 추세를 그려서 이 종목이 어때 중요한 이 자리 변곡점이었는데 중요한 고점이었는데 여기서 이제 벗어난 거죠. 이 자리에서 봤더니 21선을 돌파하는 이제 5선 21선 5선 돌파했기 때문에 이제 골드크로스 매수 자리까지 나온 거죠. 그래서 매수 자리로 우리가 확인이 되고요. 여기서 이제 추세를 이렇게 이제 이로 갔으니까 이렇게 20선과 맞물려 있죠. 거의 20선과 맞물려 있는데요. 이렇게 그래서 이 자리를 타고 하느냐가 중요하죠. 그래서 이 자리 벗어나면 매도를 해야 되겠고요. 이 자리 타고 하다가 이제 여기 돌파하게 되면 이제 추세가 이렇게 올라가게 된다면 기울기가 가파라진 거죠. 그러면 매수세가 상당히 다시 들어오는 그런 흐름을 예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기울기가 저점이 기울기가 높아지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때부터는 좀 에너지가 더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확인을 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단기적 관점 추세 봤을 때는 여기서 20선, 5일선 돌파하면서 골드크로스 나오면서 추세에서 벗어나는 흐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저점을 계속 지켜가고 있기 때문에 추세를 돌리기 위해서는 이제 120선을 완전히 올라타야 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네. 네, 연우 같은 종목을 한번 보면 일단 이제 한번 봐볼게요. 화장품주에 한번 와서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면 네, 이게 추세에서 하단을 이렇게 돼 있죠. 네, 저점이 거의 이제 이렇게 지켜주는 흐름이 있는 상태인데요. 고점으로 딱 연결했던 추세의 고점을 봤더니 네, 하락 딱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이 의미 있는 고점을 딱 연결해서 봤더니 이런 부분을 통해서 눌리는 거죠. 저항. 네, 저항을 받고 있고요. 이제 뭐 나중에 이제 여러분 이제 거래량 배우셨잖아요. 그래서 거래량이 이제 좀 동반되는 흐름이 나와야지 한번 돌파하고 가겠죠. 그래서 일단 이제 중요한 하단부 쪽에서 위치되어 있으니까 이제 중요한 변곡점인 거죠. 여기서 밀려서 내려가거나 여기서 이제 벗어나야 되는 흐름에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이 추세에서 벗어나야지 어때요? 하락을 멈추고 저점을 다시 확인하고 반등 흐름을 이제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겠죠. 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추세에서 벗어나야 되겠죠. 하락에서 벗어나고 적어도 이 저점 라인, 최근에 이 저점 라인을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 어떤 뭐 저점 매수를 한번 해볼 수 있는 거죠. 연후. 네. 아직 뭐 이치환불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신 것처럼 아직 추세가 20선 쭉 타고 하죠. 만약에 쭉 오면 20선과 딱 맞물려 있습니다. 하락이. 그래서 이치환불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이제 저점이 딱 이렇게 걸쳐져 있으니까 이 종목은 여기서 벗어나야 되겠죠.
단기 20선과 맞물려 있는 이 하락 추세에서 벗어나야지 이제 다시 한번 이제 매수 자리가 될 수 있겠죠. 네. 그런 구정이 중요한 구간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자리에서 벗어나야지 돌파하고 올라가줘야지 단기 지금 현재 4월부터 조정받았던 이 구간을 다시 반전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네, SM 볼까요? SM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이 5일선을 타고 가다가 이제 벗어난 거죠. 그래서 이 5일선이 추세였는데 벗어난 거고요. 이때도 이제 의미 있는 이렇게 봤다면, 저점 봤으면 이제 추세에 벗어난 거죠. 쭉. 이렇게 그려서 봤다면, 예. 추세에 벗어난 거예요. 벗어나고 이제 의미 있는 고점을 쭉 연결해서 추세해 봤더니 일단 이렇게 하락 추세에서 악재가 나오면서 더 하락했죠. 이런 추세에서 이제 벗어나면서 상승으로 턴하는 흐름이죠. 그래서 다시 이게 5일선 타는 거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변곡점이 이제 이렇게 가니까 5일선 타고 가다가 일단은 이런 추세에서 단기적인 추세에서 벗어나니까 원래는 이제 타고 가야 되겠죠. 5일선과 이렇게 타고 가면 쭉쭉 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죠. 원래 5일선 타고 가는 상황에서 밀리니까 이렇게 된 상황이고요. 이제 다시 이제 만약에 이제 이 120선 자리에서 지키고 올라간다. 이 종목이 올라간다 그러면 큰 그림의 추세는 이렇게 다시 그려지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세에서 다시 이렇게 파동을 이어가는 흐름이 나오는지가 중요하겠죠. 네. 이 자리를 벗어나면 안 되겠죠. 나중에. 네. 이제 솔리드 한번 볼게요. 네. 솔리드 같은 경우는 일단 여기서 이제 변곡점 만들고 이렇게 턴했으니까 이제 추세선 한번 그어놓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렇게 쭉 보고 밀려 내려오면 안 되겠죠. 추세가 이런 식으로 이어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제 이 추세를 한번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이 자리를 이 5일선을 지키면서 올라가는 흐름이 중요한 상황이 있습니다. KMW, KMW. 이 추세는 결국은 이제 단기적으로 움직일 때는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지금 5일선을 근처 타고 가니까 이 추세가 5일선 기준에서 쭉 추세를 이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가파르게 올라갈 때는 이렇게 추세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의미 있는 저점에서 이런 자리가 매도 자리가 돼야 되고요. 이 매도 자리에서 이제 이렇게 추세에서 다시 올라가는 모습이죠. 결국은 5일선이 하락 추세하고 이제 맞물려 있는데 이제 이렇게 보면 짧게 보면 이렇게 반등하죠. 계속 이렇게 반등하고 다시 반등. 네, 이렇게 보인다. 결국은 이제 이 단기적인 하락에서 벗어나 흐름을 파고 있죠. 그래서 이제 가파르게 우리가 이제 짧게 그 파동 흐름에 짧게 대응할 때는 이렇게 의미 있는 이제 저점이죠. 쭉 흐름을 이런 식으로 그어놓고 파동이 이렇게 가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제 중요한 벗어나면 이런 자리에서 이제 지지받으면 계속 홀딩하고 벗어나면 일단 이제 매도를 하는 타이밍으로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파동을 확인을 할 필요가 있겠고요. 이제 중기적으로 이제 대응하시는 분, 난 좀 길게 보겠다 그러시는 분은 어때요? 이런 중요한 변곡점 자리를 한번 선으로 연결해서 보니까 21선 자리하고 이제 맞물려 가는 거죠. 그래서 20선을 통해서 함께 대응을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중장기 흐름을 보는 사람은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네. 여기서 이제 추세를 그려놓은 것처럼 중요한 변곡점, 곡점 의미 있는 이제 고점 부분을 쭉 연결해서 보면 이렇게
20선 올라가는 자리, 골드 크로스 자리하고 이제 맞물려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이제 매수 자리가 되는 거죠. 저점이 살짝 높아지면서 흐름상 이렇게 이제 하락 추세에서 벗어난 자리가 이제 매수. 그래서 현재는 큰 그림에서 이렇게 20선까지서 지금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보면 이렇게도 그려서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내가 어느 시점을 보느냐 중요하죠. 내가 이 상태에 있으면 이런 구간에서 이 종목을 봤다면 이런 파동을 이어가니까 여기서 이 자리가 매도해야 되겠죠. 매도. 하지만 내가 이 자리에서 보고 이렇게 올라간 거 보거나 좀 더 이제 중장기적으로 봤다면 이런 자리가 추세에서 벗어나 이렇게 이런 자리가 이제 매도 포지션이 되겠죠. 매도. 에이스테이크 같은 경우는 추세가 이렇게 쭉 타고 가죠. 의미 있는 고점을 쭉 타고 하다가 어느 정도 다시 가파라지죠. 그래서 시장 이제 흐름에 어느 정도 이제 5G 관련해서 그런 부분이 이슈되니까 좀 이제 흐름이 가파라진 것 같아요. 기울기가 좀 더 가파라지는 흐름인데요. 여기서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흐름을 타고 가고 있습니다. 하락할 때 큰 그림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렇게 하락하죠. 그러면 이런 뭐 어떻게 골드코스 나오는 자리에 21선 5일선 돌파하고 나와서 이런 흐름하고 이제 맞물려 있죠. 그래서 이렇게 추세가 하락에서 떠난 시점이 이런 자리가 매수가 될 수가 있겠고요. 다시 이렇게 흐름에서 가파르게 올라가니까 저점이 더 높아지면서 가파르게 올라가게 되는 부분은 좀 더 이제 보유를 하면서 대응을 해야 되겠죠. 추세에 벗어나면 이제 조심해야 되겠고요. TSE라는 종목이고요. 반도체 소재 관련 기업이고요. 저점이 높아지고 있는 상태이고, 일단 이제 추세가 이렇게 봤더니 이제 이렇게 하단부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어제 이제 반도체 조정 나오면서 쭉 조정 나오면서 조정이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한번 이제 골드코스 나왔었는데요. 그래서 하락에서 이제 벗어난 후에 반등 나왔다가 이제 이동평선들이 중장 이동평선 아래쪽으로 방향이기 때문에 쉽게 못 올라가죠. 그래서 이때는 이런 식으로 해서 추세를 큰 그림에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이때는 파동을 이렇게 타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자리는 이런 식으로 벗어나면 이런 자리 이제 매도를 해야 되겠죠. 매도 자리. 큰 그림에서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여기서 지지받고 올라가 준다면 중요한 이제 한번 이제 기대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아직 이제 하단부에 딱 찍혀 있는 상태입니다. TSE. 뭐 이제 사이맥스 같은 경우는 이때 단기적으로 이제 벗어나는 흐름이고요. 큰 그림에서 중장기 흐름을 본다면 쭉 61선을 계속 저항받죠. 직선으로 해서 61선을 돌파 흐름이 나와야지 좀 더 이제 긍정적인 흐름을 볼 수가 있겠고요. 저점이 높아진 점은 이제 긍정적이죠. 아래쪽에서는 이제 추세에서 61선은 이제 올라타는 흐름이 나와야지 반전하는 흐름 보일 것 같습니다. 추세선상. 네, 2차 전지로 한번 가볼까요? 2차 전지. 일단 이제 큰 아래서 흐름은 일단은 이제 하단선은 좀 이제 저점이 높아진 점 이제 긍정적이고요. 파동이 이렇게 갔고 최근에 흐름 본다면 단기전 가점은 이런 흐름을 보였었고요. 이런 흐름과 하단부 이렇게 흐름에서 에너지 모은 다음에 21선, 5선 돌파하면서 이제 단기 골드코스 나왔죠. 상황이고 어떻게 보면 이제 이렇게 큰 그림을 본다면
이제 상단에 이제 저항란에 이렇게 딱 걸쳐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은 단기적으로 이 추세에서 파동 이후에 한번 저점 만들고 올라간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 돌파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어떤 이제 20선 지금 올라온 상태인데요. 어느 정도 한 이 정도에서 지지받고 이렇게 가주는 게 중요하죠. 그래야지 추세에 다시 이런 선이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한번 조정 나왔다가 이렇게 올라간다든지, 네, 한번 이 120선 자리에서 지지받고 한번 올라간다든지 그런 흐름이 이제 중요한 흐름입니다. 그래서 이제 후성 같은 경우는 이제 2차 전지하고 반도체의 같이 수혜가 되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증설도 많이 한 상태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종목은 이제 관심 있게 계속 봐야 되겠죠. 최근에 이제 흘러내리고 이제 고점도 낮아지면서 좀 그랬는데 최근 이제 거래량이 좀 실렸죠. 아래 바닥권에서 이 아래쪽에서는 좀 더 저가 매수가 있고 수급도 지금 들어온 점은 이제 긍정적이고, 그래서 어느 시점이 한번 이제 이렇게 수급이 들어왔다는 게 어느 시점에 눌리고 가느냐가 이제 중요한데요. 예상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저 한번 눌려놓고 이렇게 가느냐, 어느 시점 눌리고 가느냐에 따라서 이제 추세가 방향이 이제 턴해서 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제 추후에 한번 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후성 이제 전기차하고 반도체 관련해서 한번 관심 있게 한번 보고요. 예, 뭐 PNT 같은 경우도 보면 하단부 이렇게 행보 추세를 이어갔고요. 하단부 이렇게 하단 아래쪽 이어갔고 이제 저항 라인을 쭉 이어갔었죠. 쭉 이어갔었고요. 이런 부분은 이제 쭉 타고 아래쪽 지지 이에 저항해서 이런 과정을 타다가 이렇게 한번 그 다음에 돌파하고 간 거죠. 그래서 그런 징후가 보이는 거죠. 여기서 바로 내려오지 않고 저점을 높인 상태에서 쭉 가니까 이렇게 타고 가는 거죠. 쭉 타고 저점이 높아지면서 쭉 상단에서 막힌 걸 돌파하면서 에너지 모은 후에 여기서 이제 터지면서 올라가는 상황이 있죠. 그래서 이제 5월선 타고 가니까 5월선을 지금 가장 이제 중요한 지지 선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건 보여드렸었고요. 이녹스 첨단 소재도 이제 흐름을 본다면 일단은 한번 변곡점을 이제 짧게 이렇게 가다가 이제 변곡점을 준 거죠. 그래서 추세선상은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려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 고점 보니까 최근에 오니까 이제 좀 저항받는 모습인데요. 좀 거래만 좀 더 실어준다면 이 저점 부분을 한번 이제 지지받아서 추세의 단기 반등 추세에서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해보고요. 한번 이제 대응을 해볼 수 있겠죠. 이녹스 첨단 소재에서 저점이 지금 이렇게 추세를 한번 이제 바닥에서 올려놨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어놓고 한번 대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정 나오면 이 자리를 한번 중요하게 볼 필요가 있겠죠. 에코프로 처음에는 이 종목이 상당히 이제 상승 추세를 많이 갔던 종목 중 하나죠. 쭉 보신 것처럼 8,000원, 만원부터 해서 45,000원까지 딱 흐름을 탔었고요. 타는 와중에 이제 어려운 과정도 생겼고, 그런데 이렇게 이제 딱 거점을 쭉 연결해서 쭉 봤더니 이제 큰 그림에 한번 이 종목 흐름을 볼게요. 그래서 여기에 21선을 5일선 이탈하게 되면 데드크로스하고 이 추세의 흐름과 좀 많이 밀접한 경우 많이 보는데요. 이런 자리가 이제 매도 자리가 된 거죠. 현재 구간에서 보면 이제
고점이 지금 조금씩 높아진 상황에서 어떤 이제 지수가 이제 60일 100일선에 행보하면서 좀 쉬어가는 흐름이었는데 지금 이제 전기차 뭐 관심 나오면서 가니까 이 추세는 이렇게 봐야겠죠. 그래서 큰 추세에서 지금 현재는 이렇게 21선과 이제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흐름 올랐다가 이제 이런 파동 흐름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 자리 내려오지 않고 61선 자리에서 이렇게 올라가 준다면 어때요? 이제 올라가 준다면 이 추세 지금 21선 추세에서 여기서 바로 올라가 준다면 추세가 다시 가파르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구간에 있는 거죠. 중요한. 네, 그래서 5일선하고 맞물려 가는 거죠. 20선 아래쪽 상승 추세에 5일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있습니다. 이제 한번 2차 전지 계속 받쳐준다면 한번 이제 이 5일선 타고 쭉 갈 수가 있겠죠. 네. 네, P&E 솔루션 2차 전지 관련 종목이고요. 이제 큰 그림에서 본다면 일단은 이제 추세선상을 보면 이렇게 이 자리 어때요? 21선을 5일선 돌파하면 이제 골드코스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제 쭉 고점을 따르면 하락 추세에서 벗어날 때 보면 이 골드크로스 자리하고 이제 맞물려서 이 돌파 흐름을 보이는데요. 결국은 돌파하니까 이제 추세를 다시 이쪽으로 하죠. 그래서 현재는 이제 5일선을 타고 가는 상태입니다. 현재 보면 살짝 들면서 추세가 완전히 지금 5일선을 타고 가는 그런 흐름이 있습니다. P&E 솔루션 이제 2차 전지에서 이제 또 계속 부각받으면 한번 더 갈 수가 있겠죠.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상승이 이어질 수가 있겠죠. 뭐 포스코 컴텍 같은 경우도 어때요? 한번 이제 상승을 보였었죠. 그래서 한번 상승을 보였다가 최근에 이제 한번 크게 보였다가 뭐 이렇게 되죠. 상승 추세선이죠. 그러면 어때요? 21선을 5선 이탈하면서 데드코스 나온 거죠. 데드코스 나온 자리하고 이제 맞물려 있죠. 이 자리에 벗어나니까 어때요? 매도 자리가 된 거죠. 매도 자리에 하락 신호를 보였고요. 최근에 다시 이제 의미 있는 이제 고점을 쭉 연결해서 이렇게 봤더니 이제 한번 급락이 한번 나왔었고요. 파동에서 이렇게 하다가 이제 다시 여기서 돌파하죠. 하락에서 벗어난 거죠. 이제 매수 자리가 된 거고요. 하락에서 다시 21선을 5일선 돌파하면서 연달아 이제 매수 자리가 나온 거죠. 매수 자리. 현재 추세를 다시 그려본다면 어때요? 의미 있는 고점을 쭉 이렇게 연결해서 보면 어때요? 이런 상태입니다. 포스코엔텍. 그래서 현재 이 추세를 타고 가는 것이 중요하죠. 이 자리 벗어나면 배원들 매도를 해야 되겠고 지켜나간다면 계속 타고 가는지를 봐야 되겠습니다. 네, 큰 그림을 보면 21선 타고 가죠. 그래서 20선과 이제 추세선 SFA는 이런 21선을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기준 삼아서 추세선과 맞물려 있으니까 볼 필요가 있겠죠. 네, 뭐 교보증권, 뭐 재차 다시 반등 나왔는데요. 큰 그림에서 어때요? 여기서는 추세가 5일선 타고 가죠. 5일선이 이제 추세 흐름이죠. 5일선. 그래서 5일선이 강하게 올라갈 때 이렇게 급등할 때는 5일선을 이제 봐야 되겠고요. 추세선상 이렇게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고 여기서 벗어났을 때 이제 매도가 되는데 하락할 때는 어때요? 이제 하락할 때 봤더니 쭉 타죠. 그러면 딱 벗어나는 지점 봤더니 이제 21선과 5일선 돌파하는 이제 골드코스 자리하고 이제 맞물려 있죠. 하락 추세 벗어났을 때 흐름. 그래서 이런 이제 파동이 이렇게 이제 내려올 때 보면 짧아지는 흐름을 보이죠. 그래서 이제 뭐 탁구공처럼 제일 먼저는 강하게 튀어 올라가다가 점점 에너지가 약해지는 거죠. 매도의 힘. 그래서
저점이 높아지면서 다시 반등이, 저점이 계속 낮아지죠. 여기서는 쭉 보면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하락할 때도 하단부가 이렇게 특징적으로 이렇게 흐름을 보입니다. 이렇게 보이는데 결국 여기서 다시 추세를 잡으면서 올라가는 상태고요. 현재 본다면 단기적으로도 이렇게 움직이죠. 5일선 타고 가다 벗어났다가 이렇게 하는데 이제 이렇게 전체를 해서 이렇게 다시 단기적으로 봤을 때 어때요? 고점 만들고 다시 20선을 5일선 돌파하죠. 골드크로스 자리 나오죠. 그러면 이런 자리 다시 방향을 턴해서 가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만약 조정 나와서 이렇게 간다면 이런 자리를 이렇게 봐야겠죠. 네, 증권주 한번 확인해 봤고요. 네, 유안타 증권이고요. 네, 아직 이제 뭐 좀 에너지를 좀 모아가는데 이제 고점이 좀 이렇게 낮아진 상황이니까 이 상황에서는 어때요? 흐름에서 이제 이렇게 이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어느 지점에서 다시 이렇게 돌파를 해야지 상승 흐름이 한번 나오겠죠. 그래서 현재 고점 부분에서 지금 저항받고 있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조정 나오더라도 이 추세에서 하단에서 지키고 다시 돌파 흐름이 나왔을 때 다시 한번 상승으로 한번 더 갈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고점에서 벗어나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도이치모스 같은 경우는 이런 흐름인데요. 여기서 하락 추세에서 벗어난 자리에 있었고요. 지금 다시 보면 이제 추세가 20선과 이렇게 맞물려 있고요. 이렇게 맞물려 있고 여기서 만약에 한번 반등이 올라가게 된다면 추세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만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반등 지점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언제 지점에 반등 나오느냐, 이 지점이냐, 이 지점이냐가 나왔을 때 추세 그림이 이제 달라지는 거죠. 여기서 나오면 좀 다시 기울기가 가파라지는 거고요. 여기선 21선 나오게 되면 좀 흐름이 완만해질 수가 있겠죠. 대우조선 해양 같은 경우도 보면 워낙 지금 뭐 유가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흐름 보이는데요. 근데 뭐 단기적으로 이제 한번 상승을 크게 한번 이제 큰 그림에서 이렇게 이어갔던 흐름이 있었고요. 쭉 이렇게 흐름을 보이다가 한번 조정 큰 그림이고요. 여기서 이제 큰 그림만 일단 지났던 이야기 정보이니까 큰 그림 보여드리고 일단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21선은 이제 5일선 하면서 이제 골드코스까지 나오고 수렴에 나온 상태죠. 그래서 현재 움직임이 거의 짧죠. 지금 현재는 이제 에너지를 지금 모아가는 흐름이 있고요. 방향을 이제 어느 쪽으로 잡느냐가 이제 중요할 것 같아요. 위로 가느냐 아래로 가느냐가 지금 현재 중요한 그런 흐름을 보일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계속 지금 변동이 없다는 것은 지금 에너지를 좀 모아가는 흐름이 있습니다. 네, 미디어 업종 중에 한번 뉴 보고요. 일단은 이제 급등락이 심했죠. 이때 뭐 이렇게 이제 한번 올라도 이런 식으로 한번 추세선을 이렇게 그려서 볼 수가 있었겠고요. 추세 타고 가는 흐름에서 이렇게 한번 대응해 볼 수 있었겠고요. 이제 큰 그림에서 한번 더 그려 볼 수 있겠죠. 쭉 보면 이 정도 이제 큰 그림을 봤을 때 중장기 투자자 입장이라면 이제 이런 식으로 추세를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자리 이제 빠져나와야 되겠고요. 단기적으로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올라가면 5일선만 보고 대응을 해야 되겠죠. 단기적으로 올라가면 급등 올라가면 5일선에서 벗어나면 매도한다. 그런 식으로 대응하게 해봐야 되겠고요. 난 바닥권에서 올해 장기 투자했다면 이 추세에서 벗어난 이런 자리가 이제 매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때 다시 반등해서 올라가서 큰 그림 본다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21선을 5선 이탈하는 이제 데드크로스하고 영향은 맞물려 있죠. 추세에서 벗어난 이 자리에서 더 조정이 나왔고요. 현재 추세는 다시 이제 다시 이렇게 한번 만드는 상태죠. 그래서 이 추세에서 벗어나면 안 되겠죠. 뉴라는 종목은 이 추세에서 벗어나면 안 되겠죠. 큰 그림의 이 추세 바트 같은 경우도 보면 이제 뭐 중간중간에 추세가 이렇게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한번 짧게 만들어진 경우도 있고, 이렇게 하락 추세에서 벗어났을 때 다시 이런 자리가 이제 매수 자리가 될 수 있었고요. 이렇게 매도 자리 벗어난 이 매도 자리가 되겠죠. 다시 그래서 이렇게 추세 5일선 급하게 올다 5일선 이렇게 되고요. 이제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이제 큰 그림에서 이제 볼 수 있겠죠. 이제 장기 중장기 흐름에 본다면 이렇게 쭉 이제 의미 있는 저점을 쭉 봤을 때 큰 그림을 볼 수 있겠죠. 큰 그림을 이런 식으로 쭉 그어서 본다면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가 내가 중장기 흐름을 보는 상황이라면 이런 자리가 이제 매도 자리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흐름을 이제 추세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월봉상으로도 이제 확인이 가능하고, 아까 그 그림을 이제 단축해서 볼 수 있겠죠. 월봉상으로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려서 월봉 흐름을 볼 수가 있다는 거고요. JP 금융지주를 보면 의미 있는 이제 고점 부분에 쭉 하락 벗어난 지점을 봤더니 이제 21선을 5선하면 이제 골드크로스 자리하고 이제 맞물려 있죠. 하락 추세 벗어났다가 최근에 이제 이런 이쪽에 이제 중장기 이동 평균선도 있으니까 쉽게 못 올라가는 모습인데, 현재 추세를 이렇게 만들다가 벗어난 거죠. 이렇게 못 가는, 이렇게 현재 구간에서는 지금 추세에서 하락 추세 벗어났다가 이동하다 여기서 나오면 이런 부분은 이제 조심해야 되겠고요. 다시 추세를 만들어가는 흐름을 확인해 봐야 되겠죠. 다시 추세 120선 있고 60일선 있고 이런 상황이니까 뭐 골든도 나오고 이런 식으로 올라가, 이렇게 추세에 이렇게 복귀해서 올라가야지 다시 방향을 잡아갈 수가 있겠죠. 네. 네, 뭐 오닉 테라 세미콘은 추세가 아직 보신 것처럼 아직 아직 하락에서 멈추지 못하는 모습이고요. DB 하이텍은 지금 추세를 돌려서 지금 가고 있는 상태죠. 워낙 이제 가파르게 가니까 어때 추세가 5일선을 딱 타고 가는 흐름이죠. 쭉 타고 가는 지금 흐름이 있습니다. 조정 나올 때 이런 흐름에서 추세에서 이제 의미 있는 고점을 딱 연결해서 봤더니 이제 21선 5일선 돌파한 이제 골드크로스 자리가 이제 하락 추세에서 벗어난 매수 자리가 나왔고요. 이런 와중에 이제 올라가다가 타고 왔는데 20선 갔는데 이제 가파르게 올라간 거죠. 그래서 워낙 이제 거래가 량이 이렇게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추세가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5일선을 타고 갈 아주 가능성이 커버린 거죠. 지금 현재에서는 수급을 봐서는 삼성전기도 당연히 이제 수급이 들어온 상태다 보니까 쭉 5일선을 쭉 타고 가는 의미고, 추세가 지금 어때 쭉 저점 보면 이렇게 이런 추세를 지금 타고 가다가 지금 현재 이제 5일선을 쭉 타고 가는 흐름이죠. 5일선을. 그래서
좀 가파르게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뭐 이제 바이오 업종 중에 하나 보니까 추세에서 이제 벗어나면서 지금 완전히 지금 복귀하는 하지는 못하죠. 한스바이오도. 네. 아직 유한양행도 아직 추세를 지금 이제 바닥권을 많이 만드는 추세를 지금 아직 만들어 놓지 아직은 못하고 있습니다. 프로트 같은 경우 이렇게 저점을 높이면서 추세에서 타고 가다가 이제 에너지를 모으는 거죠. 나중에 이제 패턴 시간에 이제 알려드릴 부분인데, 이런 부분 이제 삼각 수렴한 이후에 여기서 이제 이 상단 저항을 이제 돌파하면서 한번 급등이 났고요. 그래서 이런 패턴을 보인 거죠. 하락 추세에서 쭉 나오는 지점이 이렇게 나왔고요. 하락 추세에서 벗어나니까 이제 하락을 멈추고 옆으로 행보해서 삼각 수렴 이후에 에너지를 모은 다음에 이제 폭이 좁아지죠. 저점도 높아지고 저점은 높아지고 고점은 낮아지면서 삼각 수렴 이후에 수렴하고 나서 이제 에너지가 폭발하는 그런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런 패턴이 나오고요. 그래서 이제 행보하는 종목 중에 이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관심을 가져봐야 되겠죠. 이런 종목들은. 그래서 이동 평균선과 이제 같이 보면 좀 더 여러분들이 좀 보시는데 편하시고요. 그래서 일단 이제 오늘은 계속 이제 종목 중에서 추세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종목을 대응하는 방법, 매수, 매도 자리를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세선을 통해서도 우리가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하여튼 뭐 여러분들 또 오늘 그 강의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오늘은 여기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늦은 밤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주말 잘 보내시고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